제15화 2008년 유리야, 나 신이야. 그니까 밀지마. 병도는 나를 데리고 술자리에서 꽤나 멀리까지 걸어갔다. 그렇게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시냇물 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점심때 올라오는 길에 농업용 수로가 근처에 있었던 것이 떠올렸다. 그 근처에 물웅덩이가 깨끗해 보이길래 동아리 애들이랑 수영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어제까지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깊다고 하시면서 발을 담그는 것까지는 되지만 수영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반대쪽 산 기슭에서 내려오는 얕은 계곡을 추천해 주셨다. 그곳은 어린아이들도 놀 수 있을 만큼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었다. 덕분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 물장구를 치며 잘 놀았던 것 같다. 다만 유리와 병도는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기에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내 기억이 맞다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우리가 물놀이를 했던 그 장소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곳은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포장된 길을 걸으면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농업용 수로가 틀림없었다. 지금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곳은 제법 운치 있는 장소였다. 이를테면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들이 멋진 이야기를 나눌 때 섭외하기 좋은 그런 경치에 가까웠던 것이다. 물론 그런 배경 속에 있다고 해서 나와 병도가 그런 멋진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낮에 보았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금 이 장소는 숙소에서 그리 먼 거리가 아닐 것이다. 태식이 정도의 운동신경이 있다면 뛰어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고도 남을 거리였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가 없었던 것 같지만 조금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해가 떨어진 순간부터 내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야맹증인데 이것도 타인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경우에 따라 보이는 건 또 보이니까 말이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제법 커지자 병도는 적당한 장소에 나를 앉혀주었다. 내 정면에 시냇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들렸다. 아마 도로와 수로 사이 어딘가 걸터 앉은 것 같았다.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건 몸이 느끼는 공간감으로는 흐르는 물과 내가 앉아있는 장소에 낙차가 꽤 있었다는 점이다. 이건 충분히 위협적인 요소였다. 적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 지형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이다. 아마도 병도가 나 같은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다녀본 경험이 없었기에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게 한 번은 알려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내용을 입에 담으려는 찰나 병도가 외투를 벗어서 나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여름이었지만 산의 밤 공기가 차가웠기 때문에 배려를 해준 것이다. 약간 쌀쌀하긴 했지만 괜찮다며 거절하기도 전에 병도가 먼저 본론을 꺼냈다. 신형, 병도야. 말해. 무슨 일인데? 지금까지 잘 안 보이셨겠지만 저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학과 생활도 동아리 활동도요. 왜 안 보인다고 생각하냐? 너 열심히 하는 거 잘 보여. 거기다 태식이가 가장 아끼는 동생이 너인데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있었겠냐? 그러니까 제 말은 내가 앞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 건 잘 보는 편이다. 안 보인다는 건 형의 눈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제 표현이 경솔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뭐가 경솔해.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분은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 시각장애인에게 보이고 안 보인다는 표현은 금기어가 아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속이 좁거나 피해망상에 젖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몇 년째 알고 지내는 사이에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애매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 이건 나의 피해망상일지도 모른다. 아니 피해망상이든 뭐든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병도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다. 신형 돌리지 않고 말할게요. 돌려서 말해도 돼. 술도 취했는데 뭘. 저 회장을 맡고 싶어요. 동아리 회장? 네, 제가 잘 이끌어갈게요. 맡겨주세요. 솔직히 황당했다. 고작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이동해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병도를 차기 회장으로 점 찍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도는 몰랐겠지만 오늘 MT에서 그것을 공식화할 참이었다. 단지 그가 모르게 깜짝 발표를 하려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가 먼저 속내를 드러내니까 모양새가 조금은 이상하게 되어버렸다. 그걸 더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병도의 말처럼 말이다. 형,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형이 지난 3년간 회장을 역임한 건 우리 동아리가 와해될 뻔한 걸 형이 다 잡았다는 건 알아요. 그럼 뭘 모르겠는데? 이제 그만 넘기셔도 되잖아요. 형도 내년에 대학원에 가신다면서요. 근데 여름이 다 되도록 회장직을 넘기실 생각을 안 하시니까. 왜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해? 그거야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솔직히 형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회장직으로 있는 게 대학 생활하면서 여러모로 편하실 테니까 계속 회장을 맡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고자질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조금 씁쓸한데?
그 이야기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넌 그렇게 생각해? 전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란 걸 알지만요. 그렇구나. 형, 오늘이라도 회장직을 저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우. 나는 병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정확하게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방향보다 조금 위를 바라본 것이다. 그 시선은 정확히 병도의 눈과 마주했고 그는 순간 움찔했다.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심 놀란 눈치였다. 특별히 놀라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으므로 시선을 거두었다. 다시 흘러가는 물길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병도야. 네, 형. 넌 우리 동아리에 들어왔을 때부터 내가 후계자로 점 찍어두었어. 몰랐겠지만 말이야. 형, 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당연히 없지. 태식이만 알고 있으니까. 그 놈이 이상한 쪽으로는 입이 무거우니까. 너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테고. 원래는 내가 신입생 때, 그러니까 작년 겨울방학이 될 때 바로 회장을 넘기려고 했었어. 근데 그때는 동아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어. 이건 굳이 너희가 알 필요가 없어서 그냥 나랑 태식이가 알아서 수습하기로 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버렸어. 널 대체할 후계자는 없어. 솔직히 유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유리는 처음부터 너를 추대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으니까 후보에서 제외시켰어. 어차피 너네 둘이서 동아리를 잘 이끌어 갈 거잖아. 네, 최선을 다할 거예요. 실은 오늘 밤에 애들 앞에서 널 차기 회장으로 말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내가 유리랑 나간 뒤에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내가 눈치를 좀 살폈지. 아스카 때문에 유리랑 내가 다툰 것이 아닌지 걱정했거든. 그건 아니에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회장이 되고 싶었던 거고 나는 처음부터 널 회장으로 생각해두고 있었다. 그게 전부야. 마지막에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서 이렇게 남들 몰래 뒷거래를 하는 것처럼 되었지만 말이야. 신형. 응?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 열심히 해. 근데 연애도 소홀히 하지 마. 나 회장이 된 이후에 연아랑 엄청 싸웠어. 나보고 동아리랑 사귀냐고 타박했거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떨떠름한 말투야? 안 궁금하냐? 어떤 걸로 싸우게 되는지? 아,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뭐야, 별로 안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 그건 차차 경험해봐. 언젠가 동아리 문제로 유리랑 싸우게 되면 내가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 네, 그때는 꼭 조언을 구할게요. 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내가 날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 아, 형,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기는 무슨, 넌 야망이 있는 놈이니까. 조직에서 뭔가 해내고 싶어하는 거 알아. 그래서 오늘까지 회장이었던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테고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하려 했던 건 아니에요. 널 탓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너랑 조금 더 터놓고 친하게 지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야. 형,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넌 활동적인 일을 좋아하고 난 그걸 같이 할 수 없었을까. 우리 생각해보면 태식이만큼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 기간을 생각하면 서먹하긴 하다. 그치? 죄송해요. 제가 살가운 성격이 아니어서. 야, 뭘 자꾸 죄송하다고 그러냐? 안 그래도 나이 먹는 게 서러운데 꼰대까지 만들려는 거냐? 아니에요. 제가 아무래도 형에 대해 오해를 했어. 병도의 말끝이 귀에 닿지 않았다. 내 등을 누군가가 덮쳤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매혹적인 머스크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그러면서도 참나무 통에서 양조된 독한 위스키 냄새가 동시에 풍겼다. 술에 취한 여자가 아니면 여자 귀신 둘 중 하나가 분명했다. 그렇게 후각 정보가 도달하고 나서야 촉각 정보가 전해져 왔다. 부드럽고 풍만한 무언가가 내 등에 밀착해서는 살갑게 움직였다. 병도가 준 외투가 없었다면 뒤에 있는 여성이 다 벗고 있는 것이 아닐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후각과 촉각 정보가 도달하고 나서야 내가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보의 인식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맡고 있는 이 냄새는 오후에 유리에게서 나던 향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향이 더욱 짙어져 있었다. 그제서야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마도 그녀가 샤워를 하고 나온 것이라 추측했다. 평상시 같았으면 고개를 돌려 상황을 정리해야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자세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주변의 지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이는 건 위험했기 때문이다. 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려면 엉덩이를 뒤로 밀친 후 일어서야 했다. 앞이나 옆으로 이동할 경우 지형에 따라 발을 헛디딜 수도 있었다. 일단은 상황을 관망하는 게 맞았다. 옆에 있는 병도가 나서는 게 최상의 선택이었다. 그때 내 등 뒤에서 상냥하고 부드러운 유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우리 자기, 여기서 뭐해? 저기 유리야. 나 병도 아니야. 헤, 우리 자기, 내가 사준 옷 입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 미안하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자기 무슨 말하는 거야? 조금 전까지 우리 서로 유리야, 나, 신이야. 응? 뭐? 유리는 고개를 움직여 지금 끌어안고 있는 대상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리고 동공이 가장 크게 보이게끔 눈을 뜬 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나를 힘껏 밀어버렸다. 그 반작용으로 그녀는 파르르 떨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 결과 그녀에게 밀려버린 나는 병도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순간 유리와 병도의 귀에 닿은 건 무거운 물체가물 속에 자유 낙하했을 때 발생하는 큰 소리였다.